초등학교 교실에 공개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화창한 5월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교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학부모들의 수군거림이 섞여 작은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죠. 교실 문이 열리고 교실 뒤편으로 한 여자가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수수한 복장에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편의점 유니폼 상의에 얹은 점퍼가 눈에 띄었습니다. 박서영은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느끼며 빈자리를 찾아 앉았죠. 아이들은 발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서영의 아들 지민이 발표 자료를 정리하며 가끔 뒤를 돌아 어머니를 향해 미소 짓습니다. 그때 서영의 귀에 몇몇 학부모들의 작은 대화가 들려왔죠. 저 사람 지민이 엄마 맞지? 낮에 편의점 알바 뛰는 거 아니었어? 맞아. 어젯밤에도 봤어. 늘 혼자서만 오더라고. 이어지는 수군거림의 서영은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며 학부모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공개 수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배운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가 시작되고 아이들은 차례로 나와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죠. 지민이의 차례가 다가오자 서영은 고개를 들고 아들을 바라봅니다. 지민이는 수학 문제 풀이 방법에 관해 또박또박 설명했고 서영은 그런 아들의 모습에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쉬는 시간, 아이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죠. 한 아이가 지민에게 다가가 놀리는 말투로 속삭였습니다. 너희 집 가난하잖아. 알바 엄마네. 그 말에 지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영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에게 다가갔죠. 얘들아,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아. 서로 존중하며 지내는 것이 중요하단다. 서영의 조용한 목소리에 아이들이 잠시 멈추어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학부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애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알바면 가만 좀 있어요. 그 말에 다른 학부모들도 동조하듯 웃음을 터뜨렸죠. 여긴 학부모 자리가 아니라 관찰자 자리예요. 너무 나서지 마세요. 대놓고 무시하는 말투에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영은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수치와 울분이 스쳐 지나갔죠. 지민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서영은 조용히 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학부모들의 이야기 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지만 서영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이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서영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아파트 단지가 보이자 지민이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엄마, 오늘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이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민이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소파에 몸을 던졌죠. 서영은 조용히 주방으로 향해 물 2잔을 따랐습니다. 물 마시렴 하고 건네자 지민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아무 말도 안 해? 그 아이 엄마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서영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의 곁에 앉아 그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죠. 지민아, 때론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단다. 하지만 지켜야 할 때는 반드시 말할 거야. 약속할게. 서영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흐느끼다 이내 잠이 들었죠.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나온 서영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교재 더미와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오래된 서류 하나를 꺼냈죠. 국가교육과정연구소 수석연구원 임명장, 수학올림피아드 지도교사 인증서, 그리고 몇 년 전 찍은 강연 사진들이 빛바랜 채로 서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가 보였습니다. 서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낡은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죠. 벽에 걸린 캘린더에는 다음 주 학부모 회의 일정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 날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이는 평소처럼 씩씩하게 등교 준비를 했습니다. 서영이 아침상을 차리는 동안 아이는 책가방을 챙기며 기운 없이 중얼거렸죠. 오늘 발표 어땠어, 엄마? 서영은 아이 앞에 앉아 두 손으로 지민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멋졌어. 엄마가 본 발표 중에 제일 멋졌단다. 지민이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죠. 서영은 아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등교를 재촉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공간에서 서영은 벽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책상으로 향한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열고 오랫동안 타이핑을 시작했죠. 며칠 뒤 학부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영은 편의점 유니폼을 갈아입고 학교로 향했죠.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영이 들어서자 어제의 그 학부모가 다시 수군거렸죠. 또 왔네, 알바 엄마가. 하지만 서영은 묵묵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 간 발생한 갈등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지민이에게 있었던 일을 언급했죠. 한 학부모가 불쑥 말했습니다. 그분이 뭔데 애들 훈육에 나서요? 알바 주제에 너무 나서네. 그 말에 서영은 고개를 들어 그 학부모를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감 선생님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에 특별 수학 심화 교육 공개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강연자는 박서영 교수님이십니다. 학부모들 사이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죠. 박서영 교수님? 혹시 동명이인 아니세요? 한 학부모가 물었지만 교감 선생님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니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학부모들의 놀란 표정과 웅성거림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영은 담담한 표정으로 모두를 바라보았죠. 교감 선생님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박서영 교수님께서는 국가교육과정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셨고 수학교육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번 강연은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영은 조용히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몇몇 학부모들이 다가와 말을 걸려 했지만 서영은 미소만 지을 뿐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학교 측에서 강연 관련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연락이었죠. 집에 도착한 서영은 지민이가 숙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민이 없었다면 지금의 삶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서영은 아들 곁에 앉아 숙제를 도와주며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지민이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괜찮았어요. 다음 주에 엄마가 강연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예요?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수학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거란다. 지민의 눈이 커졌죠. 와, 진짜요? 엄마가 학교에서 강연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서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그래, 내 친구들에게 수학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려줄 거야. 저녁 식사 후 서영은 서재에 앉아 강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교재들을 꺼내고 예전에 작성했던 논문들을
다시 읽어보았죠. 시간이 흐르며 서영의 머릿속에는 강연 내용이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수학의 깊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죠. 창문 너머로 달빛이 서재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강연 자료를 정리했죠. 오랜 시간 가르치지 않았지만 수학을 향한 그녀의 열정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내일은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있었죠. 서영은 피곤한 듯 눈을 비비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죠. 다음 날 서영은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계산대 뒤에서 손님들의 물건을 계산하며 틈틈이 머릿속으로 강연 내용을 정리했죠. 오후 시간 학교 학부모 몇 명이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서영을 발견한 그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죠. 안녕하세요. 서영은 담담하게 인사했지만 학부모들은 어색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영은 다음 주 강연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민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이번 강연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 지민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다들 엄마 얘기를 해요. 진짜 대단하다고요. 서영은 미소 지으며 지민의 손을 잡았죠. 엄마는 그저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야.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서영은 문득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지민이가 태어난 후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아이 양육에 집중했던 시간들이 생각났죠. 남편과의 이혼,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지민이를 위해 선택한 알바 생활까지. 힘든 순간들이었지만 지금의 지민이를 보면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강연 준비를 마친 서영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정장을 꺼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옷을 들고 거울 앞에 섰죠. 편의점 유니폼만 입던 모습과는 다른 한때 강의실에서 학생들 앞에 서 있던 그 모습이 거울 속에 비쳤습니다. 서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었죠. 공개 강연 날이 밝았습니다. 서영은 오랜만에 꺼낸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오랜만에 바른 가벼운 화장이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지민이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완전 다르게 보여요. 정말 교수님 같아요. 서영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오늘 엄마가 멋진 모습 보여줄게. 학교로 향하는 길 서영의 마음은 조금씩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큰 무대에 서지 않았기에 걱정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도 들었죠. 마치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교감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죠. 교수님, 오늘 강연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서영은 몇몇 학부모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지난번과는 사뭇 달랐죠.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서영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고 강연 준비실로 들어갔죠. 창밖으로 학부모와 아이들이 강당으로 모여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연 시작 시간이 되자 서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강단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강당에는 학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교사들이 가득 모여 있었죠. 맨 앞줄에 앉아있는 지민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죠. 그 모습에 서영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영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강당이 조용해졌죠. 학창시절, 저는 수학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퍼즐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걸 평생의 소명으로 여겨왔습니다.
서영은 칠판으로 향했습니다. 분필을 들고 수식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복잡해 보이는 수학 문제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고 쉽게 풀어내는 그녀의 모습에 강당은 점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서영의 설명에 빠져들었고 학부모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강연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서영은 아이들을 강단 위로 초대했습니다. 이제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몇몇 아이들이 손을 들었고 그 중에는 지민도 있었죠. 서영은 아이들과 함께 수학 게임을 진행하며 웃음과 배움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강당은 어느새 즐거운 에너지로 가득 찼죠. 이전에 서영을 무시했던 학부모들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다가 주변 사람에게 속삭였죠. 서울대 수학교육학 박사래. 교육부 자문위원이었대. 과거 서영의 수상 사진과 연구 논문, 언론 인터뷰 기사가 학부모들 사이에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갈 무렵 서영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수학은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모든 아이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출신과 부모의 직업과 상관없이. 그녀의 마지막 말에 강당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곧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질문도 하고 감사 인사도 전했죠. 그 중에는 서영을 무시했던 학부모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죠. 정말 멋진 강연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서영은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강당을 나오는 길 지민이가 달려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멋졌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아들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며 서영은 가슴이 뭉클해졌죠. 모든 어려움을 견뎌온 시간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연 다음 날 학교는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서영을 향해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지민이 엄마.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에 서영은 따뜻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민이는 어깨를 으쓱이며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평소와 다른 학교의 반응에 지민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교실로 들어서자 담임 선생님이 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강연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부터 수학 이야기뿐이네요. 선생님의 진심 어린 말에 서영은 미소 지었죠.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아이들 앞에서 수학을 이야기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교실 뒤편에 마련된 학부모 좌석에 서영이 앉자 주변 학부모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존경과 궁금증이 담긴 눈빛이었죠. 한 학부모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어제 강연 정말 멋졌어요. 혹시 개인 과외도 가능하신가요? 서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죠. 현재는 편의점 일과 아들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을 위한 특별 수업을 계획해 볼 수 있겠네요. 수업이 시작되고 담임 선생님은 서영을 교실 앞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박서영 교수님께서 짧은 수학 시간을 가져주실 거예요. 아이들의 환호성이 교실을 가득 채웠죠. 서영은 칠판 앞에 서서 간단한 수학 퍼즐을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녀의 설명을 따라갔죠. 수학은 어렵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예요. 서영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단한 수학 게임을 통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수업이 끝나갈 무렵 지민이는 어깨를 으쓱이며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교실을 나서는 길 서영은 복도에서 교장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박 교수님,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교장실로 안내된 서영은 의자에 앉았죠. 교장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에서 특별 수학지도 교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관심 있으시다면 정식으로 자리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교육자로의 복귀였지만 편의점 일과 병행이 가능할지 고민되었죠. 시간제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민이도 있고 현재 일도 있어서요. 교장 선생님은 기꺼이 수긍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교수님의 일정에 맞춰 조정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표면으로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지민이가 옆에서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졌어요. 친구들이 엄마가 진짜 대단하대요. 아들의 자랑스러운 표정에 서영은 가슴이 뭉클해졌죠. 집에 도착하자 지민이는 신나게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 수학 가르칠 거예요? 서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럴 것 같아. 엄마가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지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진짜요? 그럼 엄마는 이제 편의점 안 가도 돼요? 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당분간은 두 가지 일을 모두 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괜찮아. 엄마는 일하는 것이 좋으니까. 지민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지만 곧 밝아졌죠. 알겠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서영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날이었죠. 그동안 숨겨왔던 교육자로서의 자신, 학문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민이를 위해 선택했던 일상에서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죠. 식탁에 앉은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동안 교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서영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 과거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지민이를 위해 선택한 지금의 삶도 충분히 가치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서영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죠. 서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오늘의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오전에는 편의점 근무, 오후에는 학교에서 특별 수업 준비를 해야 했죠. 지민이를 깨우기 전 서영은 잠시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짜가 눈에 띄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과 근무 시간 조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날이었죠. 서영은 휴대폰을 들어 사장님에게 미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후에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지민이가 잠에서 깨어나 부스스한 모습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학교에 오실 거예요? 서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오후에 가려고 해. 새로운 수업 준비를 해야 하거든. 지민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와, 진짜요? 친구들에게 자랑할래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영은 지민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다른 학부모들과 마주쳤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죠. 안녕하세요, 박서영 교수님. 공손한 인사와 함께 그들의 표정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은 담담하게 인사를 받으며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공부 열심히 하렴. 편의점에 도착한 서영은 평소처럼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을 응대하며 때때로 생각은 오후에 있을 수업 준비로 향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사장님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서영 씨 메시지 받았어요. 무슨 일인가요? 서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실은 아이 학교에서 특별 수학교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오후 시간을 조정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죠. 듣기론 서영 씨가 대단한 교수였다면서요? 요즘 동네 소문이 자자합니다. 서영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괜찮아요. 시간 조정해 드릴게요.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서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두 가지 일 모두 잘 해내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영은 유니폼을 벗고 단정한 차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죠. 교무실에 도착한 서영은 교장 선생님과 함께 특별 수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에 3번,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서영의 제안에 교장 선생님은 기꺼이 동의했죠. 교무실을 나서는 길에 서영은 복도에서 지민의 담임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박 교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학교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담임 선생님의 진심 어린 말에 서영은 미소 지었죠. 저야말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시간, 지민이가 교실에서 뛰어나와 서영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엄마가 우리 학교에서 수학 가르친다고 했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서영은 지민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가 여기서도 일하게 됐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고 서영은 잠시 멈춰섰죠. 오랜 동료였던 대학 교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영 교수, 잘 지냈어? 얼마 전 강연 소식 들었어. 우리 연구소에서 새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관심 있니? 서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학계와의 연결고리가 다시 생기는 순간이었죠. 지민이가 궁금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죠.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아이 교육과 새로운 일에 적응하느라 바쁘지만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통화를 마친 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동안 묻어두었던 연구자로서의 삶, 그리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자로서의 삶. 두 가지 모두 그녀에게 소중한 가치였죠. 지민이가 서영의 손을 잡아 흔들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서영은 미소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아니, 그냥 엄마한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서영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학교의 특별교사,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까지. 갑자기 많은 선택지가 생겼지만 서영은 이상하게도 혼란스럽지 않았죠.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지민이를 위한 선택, 그리고 자신을 위한 선택이 조화롭게 만나는 그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서영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특별 수학 수업을 진행하는 리듬이 만들어졌죠. 지민이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며 엄마의 수업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엄마, 오늘 수업 진짜 재밌었대요. 다들 내일 수업도 기대한대요. 이날 오후 서영은 특별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서 다음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래서 지민이 엄마가 정말 대학 교수였다고요? 호기심 가득한 학부모의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죠. 네, 서울대 수학교육학 박사래요. 국가교육과정 연구소에서 일했대요.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자료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대화가 불편했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리는 듯했죠. 교실 문이 열리고
지민이가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아직 안 끝났어요? 서영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죠. 거의 다 끝났어. 잠시만 기다려줄래?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길, 지민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반 애들이 엄마 수업 어땠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저는 당연히 최고라고 했죠. 아이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서영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엄마 수업이 그렇게 인기 있나 보네. 집에 도착하자 서영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한 봉투가 눈에 띄었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서영은 긴장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죠. 박서영 교수님께 새로운 수학교육 커리큘럼 자문위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공식 제안에 서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서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편의점 알바, 학교 특별교사, 그리고 이제 자문위원까지. 다시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회들이 찾아오고 있었죠. 지민이는 숙제를 하다 말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웃고 있어요? 서영은 그제야 자신이 미소 짓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응? 아니야. 그냥 좋은 일이 생겼어. 다음 날 아침 서영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오래된 서재 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먼지 쌓인 논문들과 교재들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대학에서 열린 학회에서 발표하는 자신의 모습이었죠. 자신감 넘치는 표정, 청중들의 집중된 시선. 서영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예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서영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죠. 엄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 그리고 수학교육에 대한 연구도 했지. 참, 책도 몇 권 썼단다. 지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진짜요? 그럼 엄마는 작가이기도 해요? 서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셈이지. 하지만 지금은 내가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란다. 지민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죠. 앞으로 엄마가 또 책 쓰면 제가 첫 번째로 읽을게요. 그 말에 서영은 문득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수학교재, 그동안 생각만 했던 프로젝트였죠. 학교에 도착한 서영은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자문위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학교 수업과 병행할 수 있을지 상의드리고 싶어요. 교장 선생님은 환한 미소로 답했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오히려 우리 학교에도 큰 영광이지요. 그날 오후 특별 수업을 마친 후 서영은 교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오늘 가르친 내용을 되새겨 보았죠.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 서영은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문득 예전에 무시했던 학부모들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일이었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한 학부모가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서영을 가장 심하게 무시했던 그 학부모였죠. 박 교수님,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서영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학부모는 어색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죠.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실례했어요. 아이가 요즘 선생님 수업 덕분에 수학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영은 잠시 말없이 그 학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답했죠.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니 저도 기쁩니다. 학부모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개인 지도도 가능하실까요? 서영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만 학교에서 그룹 스터디를 계획 중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 보세요.
학부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죠. 서영은 이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